자, 처음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보고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각자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죠? 항상 이렇게. 항상 이 두 가지 준비해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너네 정말 지겹게 봤죠? 나는 볼 때 공부만 해도 내가 기억하기로 5번이 넘거든요. 그런데 진짜 틀려요. 뻥 아니야, 진짜 틀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그 문제인지 몰라요. 참 환장하겠어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려 말까지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처음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번 보도록 하죠. 1페이지에 보면 구려가 아마 처음부터 들어가죠. 자,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사실로서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랑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기록으로서 역사는 주관적 기록된 내용, 예측하라는 사람이 있죠. 역사란 과거,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랑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로서 역사, 기록으로서 역사. 자, 936년도에 고려가 우상국을 통일했다. 무슨 역사죠? 지금 무슨 역사예요? 930년대에 고려가 우상국을 통일했다. 무슨 역사야? 사실로서 역사. 자, 진정한 의미의 민족 통일이었다. 기록으로서 역사. 그래서 사실과 기록이고요. 선사시대, 역사시대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문자 사용이죠. 문자 사용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지. 선사시대는 구속기, 신석기, 의료, 유물,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 사용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 이때 청동기 이후입니다. 유물, 기록, 유물, 유적. 자, 그래서 기록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레시스 약 390만 최초의 인류 직립보행 도구 사용했고요. 호모 에렉투스 약 180만 전에 불가 언어 사용, 베이징 자원이 있었고요. 호모 네안데르탈스 약 40만 전 시체의 작품수, 호모 사피엔스 약 20만 전의 크로마뇽인 현생 인류 지도적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했으니까 요건 뭐 열공 자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 선사시대죠. 자,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평등한 사회였다는 거. 청동기 이후에 이제 계급 사회로 바뀌죠. 구석기, 뗀석기, 이동생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 살았고요. 무리 생활했습니다. 동굴벽화, 풍만한 여인 조각상이 있었고 벨렌드로프의 비너스상이라고 하죠. 자, 좀 이따 사진 한꺼번에 보고요. 동굴벽화가 풍만한 여인 조각상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 수렵과 대지의 성공을 기원했었습니다. 선사시대는 간석기, 자, 돌을 갈아 사용했었죠. 신석기 혁명, 농비용과 목축의 시작. 자, 이때 변형사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식량을 채집하는 단계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로 바뀌어서 정착생활, 그리고 집다운 집이 지어졌죠. 집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빗싸움이 토기, 음식 저장이 이루어졌죠. 가락바퀴 뼈발을 통해서 옷을 재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종교에서는 애니미즘, 모든 자연물의 영혼이 있다는 셈입니다. 토테미즘 특정 동물이고요. 샤머니즘, 무당 숭배 등이 각각 담겨져 있죠. 요거와 관련돼서 열공. 자, 2페이지, 3페이지죠? 3페이지, 맨 밑에라는 단문절이 1번에 있습니다. 맨 밑에라는 단문절 1번에 보면 구석기 시대 인물 중 나와있죠. 기억은 뗀석기. 자, 그 다음에 승배찌르게 니은의 벨렌드로프의 비너스상, 라스코 동굴벽화 정답, 구석기 시대 인물이거든요. 자, 디귿의 가락바퀴죠. 그리고 갈도그 갈판, 간석기네. 니은의 빗살미 통이 강가에 박았음을 알 수 있는 거. 움집이 있죠. 자, 이게 다시 신석기 기록지입니다. 더불어서 위에 자료 3번, 4번에 보면 자료 3번, 4번 지도만 보고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그 제주 환경 보선이가 표현되어 있으면 신석기, 표현 안 되어 있으면 구석기가 되겠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4대 문명하고 세계사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브리프 2페이지. 자, 문명 발생입니다. 문명 발생 배경. 자, 농경 발달, 청동기 사용, 계급 발생, 문자 사용을 배경으로 해서 문명이 생겼었죠. 세계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중계 황후 문명까지 있었습니다. 자, 전부 다 큰 강이 있었고요. 온해안기후, 북반구 중위로 정말 많이 봤죠. 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레티스강, 이집트 나일강, 이집트는 인더스는 인더스강, 중국은 황후강이 있었고요. 큰 강유역, 온화한 기후, 북반구 중위도. 이거는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페이지 맨 밑에라는 단문자를 1번 지도에서 보면 8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니잖아요. 8페이지라고. 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집트 위치, 그 다음에 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위치, 인더스 문명 위치, 중국 문명의 위치가 각각 나타나 있죠. 여기 위치를 반드시 기억해 두고요. 지도에서 표시되고 이 위치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을 틀린 것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이집트는 폐쇄적.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 달의 주기죠. 이집트는 태양의 주기고요. 메소포타미아 60진법, 이집트는 10진법. 60진법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시계. 자,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 이집트는 그림 문자. 메소포타미아 현세적 종교가 길가메시스라시, 내세적 종교가 자, 피라미드 그 사자에서, 특히 사자에서가 열공 8페이지 자료 3번에 있습니다. 사자에서 나와있죠. 내세에서 받을 심판에 대비해서 죽은 사람을 안내해주는 문서로 시신 매장과 함께 같이 묻었었습니다. 사자에서 딱 나오면 이집트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비교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 생겼었지. 세계 최초의 문명이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개방적 지리.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었고, 이거 사진 간단하게 보는데 열공 8페이지 자료 1번에 있습니다. 지구라트 신전, 또 신권정치 있고요. 현실 존경은 4, 5세기보다는 현실 세계를 중요시켰다. 자, 쇠기문자, 태음력, 60진법 봤던 것들이죠. 자, 그리고 수메르 문명 다음에 바빌론 왕국 등장 전성기는 함무라비왕이죠. 자, 함무라비 법전인데 보복주의, 신분에 따른 차별 적용이 담겨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열공 8페이지 위에 자료 2번에 있죠. 다른 사람을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보복주의.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1미나를 지불한다. 자, 그럼 남의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그 노예 가격의 반을 지불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 자, 보복주의, 신분에 따른 차별 적용, 화폐 사용이 됩니다. 이 바빌로니 왕국은 철제 무기를 가진 히타이트한테 멸망당했다는 거. 히타이트한테 멸망.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집트는 나일강 정기적인 범람을 통해서 기름진 토양을 형성했었다고 했죠.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추수할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태양력이 발달했던 거고요. 또 땅을 재기 위해서 기하학과 토목 건축술이 발달했던 겁니다. 폐쇄적인 지리 조건이 있었고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내세울 종교 미라, 피라미드, 스핑크, 사자에서 있었고요. 그림 문자 파피루스의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자, 파피루스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실용적 문화 태양력 10집. 자, 이집트 지방에 페니키아라고 해서 표음문자 알파벳이 기원됐고요. 헤브라인 유대교, 유일신,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줬던 유일신이 있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인더스 문명이 되는데 하라파 모헨조다라는 계획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문자 사용했었고요. 어느 날 아리아인 이동해서 인더스문을 파괴하죠. 아리아인 이동해서 인더스문을 파괴하고요. 자, 인더스 문명 파괴, 겐지스강까지 진출. 아리아인은 원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신분제도인 카스테도와 브라만교, 선생님이죠. 카스테도, 브라만교가 성립됐다. 자, 카스테도, 브라만 큐셔트리아 바이샤스트라. 위에서부터 브라만 큐셔트리아 바이샤스트라죠. 브라만 큐셔트리아 바이샤스트라. 브라만은 제사장, 큐셔트리아는 귀족과 무사, 바이샤는 평미, 스트라는 천미 되겠고요. 브라만교는 경전이 배달하는 경전이 있었고 여러 신을 모시는 다 신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이게 열공 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단골자료 2번 지도 나올 수 있고 신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리아인이 이동했다는 거, 그 다음에 브라만 크샤트리아가 지배층, 피지배계층에 바이샤스트라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국 문명으로 합니다. 중국은 하상주가 있죠. 하상주. 하는 중국 최초의 왕조. 은허. 자, 그 다음에 상나라죠. 자, 재정일치. 자, 신권정치라고 해서 은허라는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일을 점을 치고 각골문자, 거북이 등껍질을 새겨놨는데 이게 오늘날 한자에 기원이 있는 거예요. 은나라였습니다. 주나라네. 주의 상을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대해서 자, 넓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봉건제가 있었습니다. 넓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로서 수도는 지방은 왕족과 공신이 발견되고요. 혈연관계.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쌍무적 계약관계였다. 근데 중국의 봉건제는 혈연관계였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열공 9페이지에 보면 위에 자료 4번에 모헨조다로 지역 위치 사진 첨부 삼아 보고요. 자료 5번에 보면 상나라 주변에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봉건제 실시하고 밑에 중간에 보면 각골 문자 있었죠. 사진들도 자료들도 많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요. 다시 뒤로 넘어가서 자 4페이지 자 청동기부터 들어가는 사람들 고조선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봐야 됩니다. 자, 청동기의 보급 이제부터 계급 사회가 성립되는 거죠. 자, 청동기는 지배계급의 무기나 장식품으로만 사용되었었습니다. 자, 누누 얘기하지만 지배계급의 무기로 장식품으로만 사용되었었죠. 자, 그래서 청동기 자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전히 생활도구는 돌이나 나무를 사용합니다. 청동기 농기구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변형사의 시작. 자, 그 근거가 되는 게 반달돌칼이 되겠죠. 열공 14페이지 위에 자료 1번에 보면 자, 반달돌칼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반달돌칼 딱 보면 아 이거 청동기 뭐에 근거가 된다? 변형사에 근거가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럼 미성리수토기 민무이토기. 자, 신석기 시대 때는 빗살무토기였지만 자 청동기 시대 때는 민무이토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변형사의 시작 때문에 잉여 생산물 발생해서 자 그리고 사유산 발생했고요. 그에 따라 계급사의 성공. 또 재정일치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고요. 정치적 지배자가 종교적 지배자이기도 했었죠. 무덤에서 고인돌 돌렬 무덤이 있었습니다. 고인돌 돌렬 무덤, 고인돌 돌렬 무덤, 고인돌 돌렬 무덤. 자, 고인돌 자체가 이제 계급사회 성립을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고조선의 건국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고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 국가인 거죠. 자,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실린 책이 무슨 책이죠? 삼국유사. 이름의 삼국유사 책이 되겠네. 자, 하늘의 신인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 뜻을 두었대요. 하늘 승리.
선지를 굽어 살펴보니 다스릴만한 때에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자, 비바람 구름 내렸으니까 농경사회. 어느 날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왔으니까 토테미션. 자, 곰을 숭배하는 무적이 승리했고요. 하늘 숭배하는 무적과의 결합에 의해서 고조선 탄생. 자, 그리고 단군이라는 제사장과 왕검이라는 정치적 지배자가 단군왕과 같이 있으니까 제적 일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들이 있네.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3가지 보면서 그냥 멍 때리고 보지 말고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봐야 돼요. 미성시토기, 탁자식고인돌, 비팔공법. 미성시토기, 탁자식고인돌, 비팔공법. 미성시토기, 탁자식고인돌, 비팔공법. 이게 열공 14페이지 자료 3번에 있습니다. 자, 고조선 관련 문화범위 이 지도 딱 나오잖아요. 아, 지도 딱 보고 이거와 관련돼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유무를 알 수 있는 3가지를 오늘 연결하시면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자, 그다음 위만이는 딱 합니다. 자,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은 왕위를 빼앗게 되죠. 자, 이게 위만하면 딱 머릿속에 2가지가 들어가야 돼. 철기문화, 중개무역, 번성. 철기문화, 중개무역, 번성.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을 차지해서 철제 무기와 중개무역을 번성해 나갔었죠. BC 108년경에는 한무제 공격으로 왕검성이 한압당합니다. 한 군현이 설치되었죠. 자, 그리고 한서질이제 자 8조법 중에서 3개의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생명정지 혹은 노동력 중시 같은 얘기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남에게 상처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명존중, 노동력 중시, 곡물로서 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농경사회.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데 남의 물건 사유재산, 노비 계급사회. 단 죄를 면하는 데는 50만 절을 내야 된다. 화폐 사용 등이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철기가 보급됩니다. BC 5세기부터 BC 1세기에 보급되는데 철제 농기구 사용에 따라 생산량 증가, 인구 증가. 철제 무기 사용에 따라 전국 전쟁이 활발해졌죠. 그래서 만주 한반도에 여러 국가 성립했는데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사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사만은 초기 철기 국가입니다. 철기 국가입니다. 철기 국가. 자, 철기 시대 무덤은 널무덤과 동무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자,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청동기라고 해서 무조건 청동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있는데 거푸집,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세연도구 뭐 3가지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안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야. 또 뒤에 넘어가서 초기 철기 여러 국가 성공되는데, 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사만의 위치 아직도 모르면 문제가 심각하죠. 자, 부여는 만주 숭화강유역 우부족 연맹체,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사철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자, 왕권이 약했네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왕을 죽이기도 했어. 지금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장 같이 묻어버렸죠. 자, 장례 풍습에서 부인 혹은 노비들과 같이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흰옷 같이 흰옷을 즐겨 입었고요. 병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가족이 동생이 형의 가족을 취하는 제도고, 제천행사를 해서 연고라는 제천행사가 12월 달에 연고입니다. 자, 고구려, 부여, 고구려 둘 다 연맹왕국이에요. 연맹왕국의 말뜻은 왕은 존재하지만 왕권이 약했다는 뜻입니다. 고구려는 압록강역의 주몽 동명성왕이 건국했고, 오부족 연맹체 그리고 제가회의, 자, 귀족들의 회기구의 제가회의가 있었고 무예를 중상했으며 서옥제 대립사위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노동력 중시사회를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서옥제가 뭐라고 그랬어? 사위가 처갓제와 장가들려면 처갓제에서 일정 기간 일을 도와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 노동력 중심. 또 부여의 공통점, 병사치수제. 제천행사 동맹이나 제천행사가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자, 옥조하고 동해하고 사만, 자, 다 군장 국가거든요. 옥조는 자, 군장 uk군삼로에 있었고요. 민며느리제, 자, 어린 며느리를 데려와서 키우고 나중에 시집갈 때 되면 많은 지참금을 주고 데려온 제도를 말하는 건데, 노동력 중시. 자, 서옥제와 민며느리제, 노동력 중시, 가족 공동무덤이 있었고요. 제천행사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해는 자, 역시 uk군삼로고요. 조구의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에 책과정제 다른 부족이 침입하면 소나 말로서 배상한 정책이고, 제천행사로서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10월달에 있었습니다. 3만 재정분리사회죠. 재정분리사회가 되겠다. 재정분리사회. 자, 신지읍차라는 군장이 정치를 담당하고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라는 특별행정구역에서 지냈고, 이 소도를 표시하는 걸 소대라고 하죠. 새 모양의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재정분리사회죠. 마한, 지난, 변환일 때 마한은 후에 백제로, 지난 후에 신라로, 변환은 후에 가야가 바뀌고, 제천행사 5월제와 10월제가 있죠. 5월제가 단오가 되고요. 10월제가 추석이 되는 겁니다. 계절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알아두면 되겠네요. 부여, 고구려, 옥조 등에서만 아직도 모르면 심각합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고구려. 왕들 순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틀리면 사람이 양심이 없는 겁니다. 고구려의 동명성왕, 유리왕, 고국천,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넣어. 자, 동명성왕, 유리왕,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해됐죠? 자, 우선 부여계통의 이주민 주명 동명성왕이
자, 졸본쯤에서 정복했고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태조왕 때 옥조 정복했고요. 중앙 집권과 이틀 말이야 고구려가 가장 먼저 중앙 집권과가 됩니다. 고국천왕 때 왕위의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왕권 강화를 의미하죠.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한다. 자, 그리고 미천왕 때 중국의 남난구를 완전히 축출했다라는 거. 자, 고국 원왕 때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전사했죠.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소수리왕이죠.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왕권 강화, 백성 정식 통일, 태학 설립, 인재 형성, 유학 보급에 앞장섰고요. 율령 반포, 형법, 행정법, 통치 조직을 정비했다. 이 세 가지 정치 조건 왕권 강화가 관련됩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뒤에 북진 정책을 추진한 게 광개토 대왕이고 광개토 대왕의 힘을 바탕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게 장수왕이 되는 겁니다. 자,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 비료와 원조가 한강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했는데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이라는 근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백제 석천동 돌무지 무덤 양식이 고구려의 고문 양식과 같다는 거. 두 번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실린 건국 이야기, 원조대왕 이야기 있죠. 세 번째, 백제 왕실이 부여 성씨를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고이왕 때 목지국병합, 관등과 자파. 자, 백제 왕들 순서 비료원조, 고이왕, 근초고왕, 심유왕, 그 다음에 누구죠? 비유왕, 나지동맹 결성. 그 다음에 계로왕, 누구한테 죽었니? 누구한테 죽었니? 계로왕 전사 누구한테 죽은 거야? 훌륭한 학생들이야. 장성한테 전사했죠? 자, 그래서 계로왕 죽었고요. 정말 괴롭군요. 자, 그 다음에 문주왕, 문장 때 웅진을 천도했고요. 그 다음에 동성왕, 신라 왕씨가 혼인동네. 그리고 무령왕, 동의 발판 말이야. 불쌍왕은 누가 등장하죠? 성왕입니다. 다시 한번. 자, 잘 봐. 비료원조, 고유왕, 근초왕, 친유왕,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겠지. 자, 고유왕 때 목지국병원 관등과 반복제, 중앙집권부가 이틀 마련했고요. 중앙집권부가 이틀 마련. 근초왕 때 백제 전성기 왕의 부자 상속을 확립했고요. 중국 동지 외의 규제지역까지 7지도를 외양에게 하사 전성기였죠. 중국의 요서 지방까지 진출했었고요. 자, 백제 전성기 지도는 반드시 받아야겠네요. 자, 열공 20페이지 위에 자료, 단골자료 1번 위에 보면 단골자료 1번 아까 안 봤었죠? 백제 왕시 부여 성씨였다는 거, 부여 계통이라는 근거, 첫 번째 무덤 양씨라고 했죠?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 백제 왕시 부여 성씨를 썼다는 거. 그리고 위에 단골자료 위에 보면 자, 지도가 4세기입니다. 4세기 백제 전성기. 오케이? 그리고 근초고왕입니다. 딱 보면 딱 알아야 돼요. 지도 문제 나옵니다. 정말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침유왕 때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 수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으로 가는 거고요. 신라 보도록 합시다. 지난해 사로에서 출발합니다. 신라 왕호 변천 과정 보면 자,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 거서관, 차차홍, 이사건, 마리강 왕이죠. 거서관, 차차홍, 이사건, 마리강 왕치홍 이렇게 변화되면서 왕권을 점점 더 강해집니다. 거서관은 군장, 차차홍은 무당, 이사금은 연장자, 마리카는 대군장, 왕은 중고시 호칭이 되겠죠. 자, 뇌물마리칸 때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계승했던 게 뇌물마리칸 때였죠. 자, 그러다가 마리칸 칭호 사용했고요. 자,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러 격퇴하러는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게 되죠. 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때 이 호우명 그릇은 정말 맨날 봐야 돼요. 26페이지 자료 1번에 있죠. 이게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경조호청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으로 바닥에 광개토 대왕을 나타내는 국강상 광개토 지호태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추측해본다는 거. 자, 이게 광개토 호우명 그릇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이것 때문에 금강가에 쇠퇴하고 고구려는 신라를 복속된 국가로 인식했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뒤에 프린트 선생님 뒤에 넘어가면 가야입니다. 가야는 나오는 게 뻔히 정해져 있다고 해서 변환이죠, 변환. 가야는 변환 땅인데 변환에 철이 많아요. 그래서 변환 땅에서 여러 소국이 연맹에 승립했고 6세기 가야 명체죠. 초기에는 김해 금강가에 주였습니다. 그래서 풍관철 해상활동을 주소에 나갔었죠. 네, 신라 왜군을 격퇴하러 온 광개토 대왕의 5만의 군사의 공격으로 전기 가야명이 해체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금강가야가 쇠퇴한 것이 별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로 바뀌었었죠. 위치를 기억해놔야 돼요. 위치, 지도, 열공 21페이지 밑에 지도 나올 겁니다. 가야 지도 나올 거야. 열공 21페이지, 현이랑 열공 21페이지에요. 자, 밑에 가야 연맹, 자, 지도 있죠. 김해 금강가에 위치하고 고령의 대가의 위치, 그리고 옆에 보면 자, 철제 판가문으로 투구하고 덩이새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철 문화가 나오면 가야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자, 근간가야는 외워야 되겠죠. 신라 법궁왕에게. 대가야는 누구한테? 신라 진흥왕에게 발명했고요. 가야열명의 중앙집권권을 성장하지 못하고 발명했던 이유, 대내적으로는 각 소국의 독자적 세력 기반 유지, 대외적으로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광복 순서, 자, 신라, 고구려, 백제. 중앙집권 순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고구려는 태조왕 때, 백제는 고이왕 때, 신라는 뇌물마리간 때 중앙집권 때였고요. 자, 전성기, 한강을 차지한 게 전성기라고 했었습니다. 백제 4세기 때 근초왕 때 전성기고,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전성기였고요.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였습니다. 신라의 발전과 전성기가 늦었던 이유,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삼국 중에서 가장 발전이 느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삼국의 중앙집권은, 자, 중앙집권 좀 요소들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왕권 강화죠. 율령반포, 불교 수용, 영토 확장, 여왕의 부자동성 관계, 왕권 강화랑 관련돼 있었죠.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화백회의 특징적 난장일치제. 자, 고구려의 수상은 대대로 백제는 상자평, 신라는 상대 등에서 중시로 바뀌었었지. 자, 고구려는 관리가 10여 등급, 그 다음 백제는 16등급, 신라는 17등급 있었고요. 중앙과 지방과 관련해서 수도는 5부, 지방 5부, 그래서 고구려 5부. 백제는 5부 5방, 22담로제도라고 무령왕 때 만들어졌고요. 신라는 6부 5주. 동이신라에 가면 이제 9주 5소경, 아래는 5경 15부 62주. 고려는 5도 양기, 조선은 8도 이렇게 됩니다. 자, 신라의 골품제, 성골, 진골, 두품이 되는 건데 지방조정의 중앙규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성립했던 게 바로 골품제가 되겠죠. 자, 골품에 따라 일상생활 전반을 제한했었는데 옷색깔 하지 마요. 자, 집의 크기, 그 다음에 그 말의 수, 모든 것을 규정했었다는 거야. 자, 6등급이 가장 불만이 많았죠. 6등급 아창까지만 완전 승리 제한했어. 주로 학문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열공 21페이지 위에 자료 5번 보면 골품제 나와있죠. 자, 1등급은 진골 1등급까지 가능하지만 6등급은 6등급 아창까지, 5등급은 10등급 대나마까지 가능합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골품에 따라 관직의 옷 색깔이 정해졌다. 틀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관직에 따라 옷 색깔이 달라졌을 뿐인 거고, 다만 골품에 의해서 관직 승진의 한계를 정했다는 거죠. 그 말 차이를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자, 삼국미 가야의 발전과 경쟁인데 고구려의 대외팽창 나와있죠. 자, 광개토대왕 장수왕인데 광개토대왕 한강 2부, 한강 전체를 차지한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요동지역, 만주, 연해주 지역 차지하는 거 우리는 북진정책이라고 하죠. 신라의 지휘한 왜군을 격퇴하러, 자, 5만의 군사를 파병해주죠. 이때 신라의 영향력 행사, 금강가야 타격을 입죠. 자, 만주 지리성의 광개토 대왕릉비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기록됐는데 이런 장수왕이 간 겁니다.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 빨리 죽어요. 38인가 죽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되게 오래 사는 거죠. 장수왕이죠. 남진정책이 한강 이남까지 출. 자, 한강을 차지하고 충주, 고구려비. 자, 그리고 평양에서 천도했는데 국내성에서 귀족 세력 기반 약화하고 효율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천도했었습니다. 국내성 귀족 세력 기반 약화, 효율적인 남진정책.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고구려 수도 천도는 어떻게 했죠? 졸번성, 국내성, 그 다음에 평양성으로 천도합니다. 평양성으로 천도했던 이유, 국내성의 귀족 세력 기반 약화, 효율적인 남진 정책이었다는 걸 기억해두고요. 고구려의 천하간, 자, 고구려는 스스로의 천하의 중심, 하늘의 자손이라고 읽었고요. 왕을 태왕 또는 성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자, 그리고 고구려는 백제 신라를 복속대 근거를 인식했었죠. 이거와 관련해서 열공 26페이지 밑에 나온 당호자료 1번을 보면 5세기 때 지도입니다. 이 지도 나오면 광개토대왕이니 장수왕이니? 장수왕입니다. 자, 옆에 광개토대왕릉비하고 충주 고구려비가 나와있죠. 자, 요 사진들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다시 선생님 넘어와서 백제 중노려 고이왕, 근초왕, 친유왕, 이제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동종왕, 성왕이 나오겠네. 자, 고구려의 한강동기업 백제 계로왕이 이제 장수왕한테 전서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비유왕 때 나지동맹이 체결됐고요. 비유왕 때 나지동맹, 자, 그 다음에 계로왕 전사, 문주왕 때 웅진천도. 그래서 백제 수도천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 자, 그러면 좀 더 구분시켜주면 비류원조, 고이왕, 근초왕, 친유왕, 비유왕, 계로왕 때까지만 해도 위례시대죠. 웅진시대에 가면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웅진시대죠. 성왕 이후부터 사비시대가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동서왕 때 신라 왕실과 혼인동맹이 이루어졌고요. 무령왕 때 중국 남조의 양과교로 해서 무령왕릉이 있었습니다. 22담노제도라고 해서 22개 특별 행정구역을 정해서 왕족을 파견했었고, 성왕 되게 불쌍한 왕이라고 그랬지. 사비로 천도했고요. 국호를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고쳤고, 22개 식물관청을 마련했으며 외화 교류가 이루어졌죠. 놀이사치기를 하기 위해서 불교를 접근했고요.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하류를 일시적으로 회복하죠.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다시 상실하고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전사 빡쳐들어간다 그랬지. 자, 신라의 발전. 자, 뇌물마리간, 그 다음에 눌지마리간, 다음에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인데 은근 헷갈립니다. 지증왕 때 국호, 신라라는 국호 사용, 왕으로 왕을 찍었었고요. 우경실시, 우상국을 정벌했으며, 자, 법흥왕 때 율령반포, 관두과 관복제, 불교 공인했죠. 2차 도의 순교에 따라 또 건원이란 연어사형, 금강가의 점검. 자,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때, 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 개편했고요. 황룡사 관리, 고구려, 함흥표현까지 진출했으며 대가의 점검. 자, 한강유역 차지했는데 신라 강릉을 차지한 의미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국과 직접 교류 가능, 한강유역의 경제력 확보, 고구려 백제 연결 차단. 그리고 더불어서 자, 요 세 가지 알아둬야 돼. 신라 강릉을 차지한 의미점, 중국과 직접 교류 가능, 한강유역의 경제력 확보, 고구려 백제 연결 차단. 그리고 진흥왕이 땅을 넓히고 나서 4개의 순수비가 있었죠. 열공 27페이지 밑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마운영비, 황초령비, 북한성비, 창녕, 척경비 4개는 순수비로서 진흥왕이 직접 행차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단양, 신라, 적성비는 남한강 지역 차지하고 나서 여기는 직접 행차하지 않았던 곳이죠. 이것들 기억해 두고 지도가 6세기 진흥왕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4개의 진흥왕 순수비 설명해 줬어요. 우리 현일이 배우 다 맞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뒤에 넘어가면 선생님이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죠? 다 외워야 되겠네요. 자, 고구려 수도 천도 수도 보면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이죠. 졸본성에서 국내성 오는 건 유리왕 때, 국내성에서 평양성 오는 게 장수왕 때죠. 자, 그 동명수왕 때 경국, 유리왕 때 국내성 천도, 태조왕 때 중앙 집권, 고국천왕 때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 왕의 부자 상승왕님. 미천왕 때 낙랑군 축출, 고국원왕 때 금초왕의 공격으로 전사. 소수왕 때 불교 수영 율령과포 태학 설립, 장수왕 때 광개토대왕 때 북진정책, 한강 이북지역 차지, 광개토 대왕릉비역 그의 업적 기록. 자, 장수왕 때 평양천도 남진정책 추진했다는 거. 자, 백제는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 웅진성으로 문주왕 천도, 사비성으로 성왕 천도 했고요. 자, 비료원조와 고구려 계통이라는 근거 삼국사기 기록, 무덤양시, 백제왕시, 부여시. 자, 고유왕 때 중앙집권, 근초왕 때 전성기, 침유왕 때 불교수영, 비유왕 때 나지동맹, 계로왕 때 장수왕의 공격으로 전사, 문주왕 때 웅진천도, 동서왕 때 신라 왕실과 혼인동맹, 무령왕 때 중국의 발표 마련했고 22담노제도, 선왕 때 사비천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의자왕 때 멸망했습니다. 자, 신라는 박석김이 돌아오면서 박태권 석탈의 김할지 세력이 서로 분장을 차지하다가 지난해 사륙에서 출발하면서 거서관 차창웅 이사건 마리카는 왕측으로 변환되죠. 거서관 귀, 차창웅 제사장, 이사건은 연장자, 마리카는 대군장, 왕은 중국 시호칭이죠. 왕 건강하게 됩니다. 자, 뇌물마리카 때 중앙집권 광개토 대왕과 외국의 외침을 격퇴시켰고요. 눌지마리카 때 나제동맹, 지증왕 때 왕칭호 우상국 정복, 법흥왕 때 불교공인 금강가의 정복, 진흥왕 때 전성기 대가해를 정복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가야는 6개의 가야 밑에 출발했는데 그 초기에는 김해 금강가야, 근데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후기에 고령이 대가를 맡겼고요. 금강가야는 신라 법흥왕이,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했고, 연맹왕 땅에서 망했던 이후 각 소국이 독자적 세력 기반 유지, 국외적으로는 신라와 백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전성기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특히 장수왕 한강을 차지, 백제는 근초왕 때 4세기,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였죠. 고구려는 10여 등급, 백제는 16등급, 신라는 17등급이 있었고요. 귀족회의,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수상은 대대령, 그리고 백제는 상자평, 신라는 상대등 후에 통일신라 이후에 중시로 바뀌게 되고요. 자, 중앙과 지방에서 오부오부, 자, 백제는 오부오방, 신라는 밀부 오추가리. 이런 포인트들 반드시 기억해 두고 뒤에 삼국의 문화 들어갑니다. 삼국의 문화. 자, 불교는 왕권 강화랑 물론 관련되어 있고요. 백성사상 통합, 백성정신 통일과 관련되어 있죠. 고구려는 외워야겠네. 소수리왕 때, 백제는 침유왕 때, 신라는 눌지마리카 때 수용됐고 법흥왕 때 2차전의 순교에 따라 고민되었다. 삼국국률의 성격, 호국적 성격이죠. 나라를 지키는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 자, 그 탑은 고구려에는 목탑이 존재했고 현존하지 않습니다. 백제는 익산, 미륵사 이런 다 중요한 탑이고 좀 이따 한꺼번에 사진 볼 거고요.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탑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고 신라는 경주 불황사 모든 석탑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 만든 탑이 되겠습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 만든 탑이라는 거. 신라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고요. 좀 이따 사진 또 보죠. 고구려는 자 불상은 금동령과 칠려면 열의 입상, 백제는 마의열의 삼존상, 신라는 경주, 매동, 석천의 삼존상이고요. 도교와 관련돼서 산천숭배, 신선과 결합해서 귀족 사이 유행했던 게 도교였죠. 고구려의 사신도 중에 현무도, 백제는 산수문이 벽돌, 금동, 대학로 등이 도교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열공 3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단골전형 1번입니다. 32페이지 봐봐요. 단골전형 1번에 보면 자 첫 번째 기억의 고구려의 금동령과 칠령의 열의 입상입니다. 니은은 서산 영효인이 마열의 삼조사 백제 미소라고 불리는 거죠. 자, 디귿의 익산 미드살 석탑이죠. 현존한 가장 오래된 석탑이 되겠고요. 목탑의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전 탑이다. 자, 리을이 바로 경주 불황사 모전 석탑이죠. 돌을 벽돌을 깎아 만든 탑으로서 신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교와 관련돼서 고구려의 강수호군의 사신도 중에 현무도 도교와 관련되어 있고요. 백제 산송리 벽돌, 백제 금동 대학로 정답 이 사진 나오면 도교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다시 선생님 넘어와서 학교 외워야겠네. 유학교육 기간이 있었지. 자, 고구려는 태학이 있고요. 중앙에 태학, 지방에는 경당이 있죠.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통달한 걸 박사라고 하는데 오경 박사는 유학, 역 박사는 역학, 의 박사는 의술이죠. 신라는 임신서기석이 있었습니다. 임신서기석. 자, 두 화랑이 유교교육을 맹세를 했던 임신서기석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역사책은 자 역사책은 당연히 왕권 강화와 왕실의 권위 향상, 백성 단결과 관련되어 있는데 고구려는 이문진의 신지복원, 백제는 고궁의 서기, 신라는 거칠부의 국사 모두 현존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고려 중기 때문에 완성된 거죠. 천문학과 왕실의 권위 항상 농사 관련되어 있고 신라 경주 첨성대가 있었습니다. 자, 곱은 중요한 거네. 자, 무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시험지 나온다고. 자, 고구려의 초기의 돌무지 무덤과 후의 굴식 돌무도 바뀌고요. 백제의 초기 무덤 양식이 같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래서 구여 고구려 계통이라는 거. 백제가 개통이라는 거 알아두고요. 웅진시대 때 가면 굴식돌무덤, 벽돌무덤이 무령왕릉입니다. 중국 남자와 교류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사비시대 때 굴식돌무덤이 있고요. 신라는 무지단달무덤, 도굴이 어려워서 많은 껴먹거리가 남아있죠. 그 굴식돌무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국의 돌무지단달무덤은 도굴이 어려워서 많은 껴먹거리,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삼국의 공통무덤은 굴식돌무덤, 도굴이 쉽다라는 거죠. 벽화가 있었고요. 이 벽화는 초기에는 무덤 주인의 생활 묘사했었지만 후기에는 추상적인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열공 33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두 무덤 양식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뭐 굴식돌무덤 삼국의 공통무덤이고 입구만 찾으면 도굴이 쉽기 때문에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자, 돌무지 덧날무덤은 초기 신라의 무덤 양식이 되겠죠. 요거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 구조상 도굴이 어렵고요. 많은 껴먹거리가 남아있지만 벽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기억해 두고요. 다시 사세 프린트 뒤에 넘어가면 자, 삼국의 중국과 중국과의 사회 교류죠. 고구려는 중국 남북쪽 모두 교류, 아프랍시아 궁전벽화, 고구려 사신이 등장했었고요. 아프랍시아 궁전벽화는 좀 봐야겠네요. 33페이지 위에 자료 3번에 있죠. 끝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고구려 사신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고구려 신음층의 벽화에는 서역인이 등장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있는 아프랍시아 궁전벽화에는 고구려 사신이 그려져 있죠. 이를 통해 고구려와 서역의 교류를 알 수 있다는 거. 다시 넘어가면 삼국과 가야 일본 문화 전파, 일본 문화가 있잖아요. 일본의 아스카 문화의 큰 영입니다. 아스카 문화죠. 고구려는 해자라는 사람이 일본 태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고요. 남증이라는 사람이 종이와 먹제전법, 백제는 아직기가 한자, 왕인이 노노와 천점을 전파해줬고요. 신라는 배 만드는 조선술, 뚝 쌓는 축제술, 성 쌓는 축성술 전파해줬고요.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서 선생님 프린트 몇 페이지야? 자, 신라의 상통일 과정이죠. 11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11페이지. 6세기 말 7세기 초의 동북아시아 정세. 자, 6세기 말 7세기 초의 동북아시아 정세인데, 자, 돌궐, 고구려, 백제, 왜가 연결되죠. 자,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자 고구려하고 백제가 연결됐고요. 자, 수가 통일하자 고구려가 돌궐을 연계하고 백제는 왜와 연합해서 신라를 압박했었죠. 돌궐, 고구려, 백제, 왜 남북 세력. 자, 근데 왕따당한 신라가 수랑 연결돼서 동서세력, 이런 외교를 우리는 십자 외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북 세력, 동서 세력이 나눠져 있죠. 자, 근데 수가 고구려를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가 요서지방 선제 공격함에 따라서 수 문제가 쳐들어오자 이때 전염병과 흉년 때문에 쉽게 물러납니다. 전쟁당 전쟁도 없었죠. 또 수의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자, 그런데 자 30만 별동대가 우중문이 있었는데 울지문덕이 살수에서 크게 물리치게 되죠. 이른바 살수됐죠.
이때 시라는 날리는데 굉장히 유명한 시가 됐죠. 수와의 전쟁과 관련된 시가 되겠는데 자 열공 38페이지 자료 2번에 있습니다. 자 신묘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꿰뚫어놓으라.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자 무려 7번을 져주고 자 마지막에 전쟁을 임하기 전에 편지를 하나 날렸다는 거죠. 물지문덕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수에서 크게 물리치게 되고요. 자 결국 선생님이 넘어가서 618년에 수멸망 당건국. 기억해야 될 건 당과 고구려는 초기에는 친성하게 친했습니다. 초기에는 친성관계였어요. 자, 그래서 당태종 즉위하는 고구려의 적대관계를 맡게 되죠. 당태종 이세민 즉위하고 나서 자 고구려의 천리장성 축조하고요. 이 천리장성의 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연개소문이 정변했습니다. 그래서 642년에 스스로 정변해서 대망리지가 되어서 권력을 장악하고 보정왕이라는 허수아비의 암을 내세웁니다. 자, 그럼 연개소문 사후에 영성 아니지. 연개소문 정병구시로 당이 침략해오는데 백암성, 요동성까지는 함락당합니다. 근데 안시성에서 자 양난춘이 끝까지 저항하고 47간 향전 끝에 물리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게 된다. 자 고구려가 수당으로 시스템 원단 첫 번째 성곽을 이용한 경관방어 체제. 자 두 번째 강인한 군사력. 세 번째 잘 훈련된 군대와 전투 능력. 네 번째 요동 지역의 철강지대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이 네 가지 외워놔야 돼요. 서술형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의점은 수당의 해역을 저지했고요. 한반도에 중국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강파제 역할을 했다는 걸 기억해 두고요. 자 이런 와중에 백제는 이와 관련해서 봐야겠죠. 열공 38페이지 밑에 나온 당월전 1번. 첫 번째 지도는 고구려와 수와의 지도고요. 두 번째 지도는 고구려의 당과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포인트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백제 의장왕 이 신라 대야성을 보고요. 신라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당나라가 나당동맹이 결성해서 나당동맹 당나라는 신라의 군사를 지원하고요. 신라는 당에게 대동강 이후 영토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나당동맹 체결. 그리고 660년에 백제 멸망이죠. 개백의 황산벌 전투 패배 이후에 자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패배 이후에 백제 멸망했고 백제운동 임전성에서 흑지상지가 주류성에서 복신도침이 자 그리고 그런데 지도층의 분열과 일본 지원군 백강전투 패배에 따라서 백제 부흥운동 실패. 668년에 고구려를 그냥 쉽게 망합니다. 연개소문 사회 그의 아들들 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자 그래서 요동지방의 고현무가 한성지방의 건모잠이 자 안승이 이제 금마저에서 안승이 이제 보덕국을 세우게 되죠. 고구려 부흥운동. 하지만 지도층의 분열은 실패.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신라가 안승을 지원해요. 안승을 지원했었다는 거.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 백제 신도덕부를 신라에는 계림도덕부를 고구려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75년에 당의 육군을 滅성해서 당의 수군을 기벌포에서 물리치고 삼국통일 완성. 신라 삼국통일의 의점 최초의 민족통일이었고요. 민족문화 발전에 계기가 됐으며 신라인의 자주시가 나타나죠. 한계점은 자 대동강 이남의 불완전 통일이었다. 통일 과정에서 외세, 당을 끌어들였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페이지인데 아마도 동구하고 동화가 12페이지부터 들어갈 거예요 아마. 문제를 많이 풀고 있었냐?